전 시간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 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의 기초이론인데 전 시간에 약간을 맛을 봤기 때문에 앞쪽 부분은 한 6페이지 정도는 그냥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의 기초이론은 딴 거 없어요. 3대 요소, 사진의 3대 요소는 뭐죠? 3대 요소는 우리가 뭐 얘기하는 엑스포스라고 해가지고 노출하고 아퍼처 조리개 부분하고 그리고 셔터 스피드 부분이 이 세 개가 조합이 돼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데 이 세 가지만 알면 사진은 거의 여러분들 손에서 놀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빨라요. 그러니까 조리개하고 노출하고 셔터 스피드 이 상관관계가 이제 등가 노출이 성립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 사진 하면 우리가 일단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빛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의 예술. 빛을 잘 보는 사람들은 사진을 잘 찍어요. 빛이 어디에서 와서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그 빛을 잘 관찰을 잘하면 사진은 거의 100%잘 찍는 그런 위치에 올랐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이 어디를 때려가지고 어느 벽을 때려가지고 어느 쪽으로 흐른다, 어디가 어둡고 어디가 밝은지 그걸 일단은 잘 관찰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찍는다고 하면 찍고 나서 어두운 명암과 이렇게 밝은 명암과 그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빛을 많이 주려면 어떻게 해요? 셔터 스피드를 적게 줘야 되겠죠. 그리고 노출을 낮추고 그리고 조리개를 확 열어가지고 빛을 그만큼 많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를 항상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심어놓고 그리고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 이론을 하고 갈 길이 먼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가보죠. 카메라에 우리가 보통적으로 ISO라는 게 있는데 ISO는 뭐 초창기 때는 뭐 아사라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국제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규격으로 인해서 ISO라는 게 탄생을 해서 이제 IOS인데 ISO는 우리가 얘기하는 필름의 감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필름. 예전에 기계식 카메라를 쓰신 분들은 이 필름의 감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기계식 카메라의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시는데, 예전에는 기계식 카메라는 필름 파는 곳에 가가지고 그 필름을 100짜리냐 200짜리냐 그 감도에 따라 가지고 구입을 하다가 카메라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두 방 정도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찍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필름을 초이스해 가지고 광량이 더 많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진, 그러니까 즉 ISO가 100짜리냐 200짜리냐 아니면 500 뭐 6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감도와 고감도의 그 차이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내에서 쓸 때는 우리가 800짜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간 ISO에 돼 있는 그런 필름을 사다가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은 이게 거의 사장돼 가지고 없어졌고 전문가들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
필름 기계식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왜 이 기계식 카메라를 쓰냐? 예전에 그런, 죄송합니다. 기계식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기계식 카메라를 아무리 디지털이 많이 치고 올라왔어도 100% 완전한 100%는 그렇게 디지털 카메라를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옛날 정서를 또 가진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쓰고 있는 게 기계식 카메라예요. 하지만 장단점이 있는데 기계식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찍어가지고 인화하기 암실에 가서 본다든가 인화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일단은. 그렇지만 그 반대로 디지털 카메라는 돈이 안 든다. 왜? 여러분들이 찍어가지고 메모리 카드를 뺀다든가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기계식 카메라는 볼 수가 없었어요. 한번 찍었으면 자기가 모든 노출이나 모든 조리개나 모든 것을 맞춰가지고 찍었을 때에 그 찍힌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꼭 인화를 하든지 암실에 들어가서 암실 작업을 하면서 그걸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편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거 지우고 필름값이 일단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카메라의 ISO라는 것은 고감도와 중감도와 저감도, 중, 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의 디지털 카메라에도 이게 ISO 섹션에 가보면 이렇게 메뉴에 보면 뭐 25에서 50, 뭐 120에서 100, 200, 300 이런 숫자가 거기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자그마한 카메라 지금 거의 뭐 안드로이드 폰 때문에 사장이 됐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작은 카메라, 소형 카메라를 우리가 이제 일례로 똑딱이 카메라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보통 어떤 초창기에 나온 것은 ISO가 400까지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조금 돈을 주고 사셨던 분들은 800까지도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ISO라는 그 섹션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감도냐 중감도냐 고감도냐 그 차이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감도는 우리가 어두운 실내에서 찍는 거고 중감도는 보통적으로 해서 찍는 거고 그리고 고감도 같은 경우는 400 이상 되는 거. 그리고 반대로 설명을 했는데 초고감도는 ISO 800에서 3200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는 만 단위가 넘어가는데 초고감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사용을 하죠? 우리가 빛이 없는 실내 이런 데에서는 초고감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보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사용할 때 800 이상을 놓고 찍으면 어때요? 밝아지죠. 자, 그때에 밝아질 때에 피사체가 밝아지는 게 아니고 배경이 밝아진다. 전체적으로. 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초고감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보통 125 100이나 우리가 일단 100을 가지고 찍을 때는 해변가 나가지고 ISO를 100에다 놓고 보통 찍는데 보통적으로 약간의 뭐 그늘이 낀다든가 할 때는 약 400 정도로 올려가지고 찍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초이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초이스를 해가지고 얼마나 빛을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틀려지는 게 바로 이 ISO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ISO가 뭔지 그것을 빨리
인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체의 필름의 ISO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두운 곳으로 가서 찍고, 낮아가면 낮아갈수록 중감도나 저감도나 할 때에는 빛이 어느 정도 많은 데에서 찍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고감도와 중감도와 초고감도의 사이는 자꾸 ISO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발생하죠? 노이즈가 발생한다. 자, 노이즈는 뭐라고? 지난번에 노이즈 뭐라고 그랬죠? 노이즈는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감도가 높은 ISO로 찍으면 뒷부분에 거뭇거뭇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노이즈라고 하는데, 이런 노이즈가 현상이 발생한다. 이제 아시겠죠? 자, 간단히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ISO 결론, 저감도, 중감도, 고감도, 그 다음에 초고감도가 있는데, 초고감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ISO가 결과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두운 곳에서 찍는다. 이제 아시겠죠? 단 여기에서 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두운 곳에서 찍는 대신에 노이즈가 생긴다. 노이즈라는 그 말, 이 노이즈가 생기면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이 조금 거칠어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너무 아주 많이 생기면 곤란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것도 사진의 하나의 작품성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ISO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고, 자, 다음에는 이제 익스포스 노출이에요. 노출. 자, 오늘 굉장히 막다 몇을 놓고 찍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 노출을 보면은 뭐 몇에 몇 해가지고 숫자로 이제 돼 있는데, 보통 실내에서 옛날 기계식 카메라는 팔 아래로 놓고 찍었어요. 팔이 보통 중간 정도로 이제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팔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실내에서 어두울 때 찍을 때 5.6 아니면 8,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찍을 때는 11, 해변가에서는 16 이렇게 해서 이제 놓고 찍는 옛날 그 기계식 카메라의 그 정서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빨리 기억을 그걸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출이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조리개하고 그게 바로 셔터 스피드예요. 예. 조리개를 열면 열수록 빛이 많이, 구멍을 통해서 빛이 많이 들어오고, 조이면 조일수록 빛이 통과하는 양이 적어진다. 자, 이와 반대로 셔터 스피드는 어때요? 셔터 스피드를 천천히 놓고 찍으면 빛의 이 투과량이 많아지고, 또한 조리개를 조인다든가 아니면은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할 때는 빛의 투과 용량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컥 하는 순간에 빛이 용량이 그렇게 많이 투과가 되고, 찰칵 하고 찍을 때, 해변가나 이런 데 밝은 데서 찍을 때는 찰칵 하고 빛의 용량을 조금만 들어가게 셔터 스피드로 조절을 할 수 있다. 이 노출을 조절하는 두 가지 요소가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다. 아시겠죠? 이 조리개는 우리가 홀을 통해 가지고, 한 홀을 통해 가지고 그 구멍난 부분에 빛을 투과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그 크기를 결정을 한다.
셔터 스피드는 카메라에 빛이 들어오는 양을 시간으로 조절을 한다. 이게 바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빛이 들어오는 게 조리개도 되지만은 셔터 스피드도 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3대 카메라의 3대 이제 중요한 3대 요소가 다 나왔어요. 첫 번째, 익스포스 노출. 그 다음에 아퍼처 조리개.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이 세 개가 뭉쳐가지고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몰라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찍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 똑딱이 카메라들이 삼성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면서 안드로이드가 나오면서 모두가 카메라가 다 죽어버렸어요. 카메라도 이제 뭐 예전부터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펑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것도 있었고 위에서 쳐다보면서 찍는 그런 카메라 뭐 해가지고 굉장히 이 카메라도 변천사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일본 카메라가 먼저 발달이 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카메라 하면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에서 그렇게 저거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놓은 것을 일본 애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조금 기술을 훔쳐온 거죠. 결국에 훔쳐온 거. 배워왔다고 보다는 훔쳐와가지고 자기네가 그것을 조금 더 개발을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캐논 카메라하고 나이콘 카메라 그리고 미놀타 많죠. 일본의 카메라 이 시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오던 것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삼성에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카메라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해야 되지? 해가지고 그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던 돈을 어디로 돌려버렸어요? 센서. 이미지 센서 쪽 광학 쪽으로 해서 돌려가지고 이미지 센서 쪽으로 삼성은 그 당시에 회사를 다 문을 닫아버리고 이미지 센서로 지금 넘어가서 핸드폰에다 이미지 광학 그것을 집어넣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다니면서 100만 화소니 1억만 화소니 하고 찍는 그 사진 핸드폰 카메라가 그게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똑딱이 카메라들이 시장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사장돼가지고 일본이 쩔쩔매면서 지금 거의 문 닫게 된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삼성한테는 여러분들이 고마워야 해야 되는 게 굳이 좋은 카메라가 필요가 없어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핸드폰을 만들어줬다는 거. 예. 근데 핸드폰은 예전처럼 뭐 그냥 초창기처럼 뭐 400에 600 이런 걸로 찍는 게 아니고 지금은 최고화질로 해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여기에서 핸드폰 사진을 못 찍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핸드폰 사진을 못 찍는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핸드폰 사진은 그냥 카메라 눌러가지고 셔터만 눌러주면 거기다가 좋고 나쁘고 일단 잘 찍혀요. 왜? 그만한 옵션이 일반 카메라에 비해 가지고 그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렌즈며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최적화 시켜 가지고 찍기 때문에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찍으면 짬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찍으면 검게 나오고 노출 맞추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나 이거 어려워서 못해.
그리고 저거를 찍는 게 훨씬 잘 나와 하면서 핸드폰으로 찍는 이유가 요즘은 핸드폰 사진도 굉장히 고화질로 해서 잘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찍어가지고 찍다 보니까 자기가 사놓은 카메라는 장롱 속에서 점점 늙어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카메라를 배워서 그 카메라를 다시 잘 닦아가지고 쓰는 게 굉장히 좋다. 왜? 핸드폰 사진, 카메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핸드폰과 일반 카메라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네. 여러분들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빛에 대한 그 명암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딴 옵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사진에 대한 섬세한 표현력을 갖다가 거기다 넣어가지고 좋게 이렇게 찍는 것과 그냥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찍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카메라가 없을 때 그냥 잠깐 이렇게 찍는 것은 굉장히 잘 나오고 좋아요. 그렇지만 전문적인 그런 카메라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를 배워가지고 자꾸 쓰시는 게 좋지 굳이 핸드폰으로 찍는 건 그렇게 자제해달라 그런 얘기죠. 일단 배울 것 같았으면 확실히 배워가지고 카메라로 찍는 거 그래야 여러분의 습득도 빠르고 그리고 보기도 좋고 작품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작품 사진이라고 해서 뭐 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빛과 명암이 달리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의 독창성과 이런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찍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배웠던 아파추어인 조리개 수치는 F 값으로 우리가 칭해요. F 값. 카메라 렌즈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F 값으로 뭐 F 2.8, F 5.6 했는데 이게 우리가 눈금의 단위인데 이 2.8 이런 것은 F 값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게 렌즈의 밝기라고 봐도 돼요. 자, 눈금의 단위는 22, 16, 11, 8, 5.6, 4, 2.8, 1.4 해가지고 이렇게 요즘은 더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눈금의 단위를 우리가 조리개 수치라고 얘기하고 조리개 수치를 변경을 하면 어때요? 조리개 수치를 한 단계 크게 하면 빛의 양은 어떻게 된다? 반으로 준다. 반. 하나가 아니고 반이에요. 반. 조리개 수치를 한 단계 작은 데에서 한 단계 딱 올렸더니 빛의 양은 반으로 줄었다. 네. 아시겠죠? 자, 이 얘기는 즉 무슨 얘기냐? F11 그러니까 조리개 수치의 F11은 F16보다 2배 2배만큼 빛이 들어오고 자 F11이 어디에요? F11이 여기에요. 자 얘는 16보다 어때요? 2배만큼 빛이 들어와. 구멍도 어때요? 더블이죠 이게. 그러니까 빛이 2배가 들어오고 이쪽 아래쪽에 있는 F8보다는 반이 더 들어온다. 빛이 반. 네. 얘보다는 2배고 얘보다는 반이다. 네. 50%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통은 우리가 F8, 8이나 5.6이나 이게 중간이라고 칭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보통이다 하는데 자꾸 위로 수치가 이 F 11, 8,
뭐 해가지고 의도 쭉쭉쭉 올라가서 F16, 21 올라가니까 어때요? 사진이 굉장히 선명한 사진이 나와요. 그죠?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그러니까 빛에 들어오는 구멍이 굉장히 작은 구멍을 통과해 가지고 찍어보니까 빛의 양이 적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사진은 선명해지고, 네? 사진이 선명하다겠어요. 자, 반대로 조리개를 열어보니까 어때요? 사진이 선명해져요? 그렇지 않죠? 사진이 뽀샤시해지면서 흐릿해진다. 그래서 조리개를 열면 열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나 아니면 애인한테 내가 사진 찍어줄게, 이리 와봐 해가지고 딱 찍었는데 뽀샤시하게 해놓고 뒤 완전히 배경이 잘 보이지, 안갯빛처럼 쫙 나오게 해서 딱 찍어주니까 오, 얘 무슨 사진을 이렇게 잘 찍어 하면서 할 때에, 그때에 이렇게 조리개를 확 열어놓고 아웃포커싱으로 찍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사진을 모두 잘 찍는다. 자,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피사계 심도라고 얘기해요. 사진이 깨끗하게 나온 것과 약간 뽀샤시하게 흐리멍텅하게 나온 것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사진을 딱 보고 피사계 심도가 깊다 얕다 하는 게, 자, 사진이 깨끗하게 조리개를 닫아가지고 깨끗이 선명하게 찍어 놓으니까 어때요? 피사계 심도가 이건 굉장히 깊다, 우리가 얘기를 해요. 반대로 인물 사진을 갖다가 딱 찍었는데 조리개를 확 열어가지고 찍으니까 어때요? 피사계 심도가 아웃포커싱이 됐으니까 피사계 심도가 굉장히 가면 갈수록 옅어진다. 이게 피사계 심도가 깊고 낮음을 얘기하는 거야. 아, 너는 왜 사진을 찍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선명하지가 못하냐? 그런 분들은 거기다가 어때요? 이 조리개를 열어가지고 찍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조리개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재가지고 찍으면 어때요? 굉장히 선명한 사진을 얻는다는 거지. 자,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저기 뭐 운동장 끝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 사람이 보통적으로 두 가지 행동을 해요. 제가 누구지 하고 볼 때는 이렇게 우리 눈하고 우리 렌즈하고 똑같아요. 조리개 눈도.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애가 누군지 자세히 보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눈을 약간 이렇게 하고 약간 줄이죠. 눈을 확 뜬 걸 이러고 딱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햇빛이 오면 손으로 딱 이렇게 가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것도 똑같아요. 자, 저기 있는 애가 누구지 하고 볼 때 눈을 찡그리고 쳐다볼 때 어때요? 선명도가 선명해지죠. 왜? 이 광량이 줄어드니까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 카메라도 똑같아요. 이 빛이 들어오는, 광량이 들어오는 구멍을 줄이니까 선명해지는 거고, 우리가 그냥 평상시로 크게 한번 떠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나?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선명한 그런 저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어머니나 누나나 뭐 바느질 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 볼 때 바늘 이렇게 끼울 때 어때요? 눈을 찡그리고 줄인단 말이에요, 눈을. 그게 바로 뭐예요? 조리개 수치를 자꾸 쪼여가지고 정확하게 보려고 자꾸 인상 쓰고 실을 넣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차이예요.
조리개 이제 이해했죠? 자, 다음에는 이제 셔터 속도인데 카메라에 보면 이런 거 지금 이 3대 이것을 갖다가 3대의 조리개며 셔터 스피드며 노출이며 이것은 없는 카메라는 없어요. 여러분의 어느 카메라고 자동이든 매뉴얼이든 이 세 개는 꼭 있어요. 자, 셔터 스피드의 단위는 빵빵분의 1초다. 100분의 1초, 250분의 1초 이렇게 나간다. 그냥 250초가 아니고 초당. 자, 눈금의 단위는 이제 1, 2, 4, 8, 15, 30 해가지고 배수에서 막 빵빵 올라가죠. 30, 60, 125, 250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의 투과 용량이 작다. 조리개도 아까 똑같았죠? 내려가면 위로 넘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빛의 투과 용량이 줄어들어요. 자, 얘도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빛의 용량이 적어진다. 그래서 여기 이 세 개를 뭉쳐가지고 등가 노출이 형성이 돼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등가 노출에 대해서 또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진에서 이거 모르면 사진 절대 못 찍는다는 거예요. 딴 것은 몰라도 돼요. 뭐 구도를 조금 나중에 알아도 되지만 이 3대 것은 노출과 셔터 스피드와 이런 저거를 모르면 절대 사진에 연관성이 없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사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세 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서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등가 노출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지만 내가 얼바인을 여기서 가는데 5번 타고도 갈 수도 있고 또 저쪽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칼로도 갈 수도 있지만 한 군데 갈 수 있는 데는 똑같이 목적지는 도착을 한다. 얘네들도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데 노출을 어떻게 주느냐,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주느냐, 아니면 조리개를 여느냐 조이느냐에서 똑같은 데로 이렇게 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많이 놨네. 근데 나는 조리개만 줄였는데도 똑같이 찍어줘. 똑같이. 바로 그 차이예요, 이게.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등가 노출이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딴 것은 몰라도 이 세 개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자, 여기에서 125가 됐던 뭐 250이 됐건 250이라는 의미는 250분의 1초 동안에 빛을 딱 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렌즈에 조리개에 구멍이 있는데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많이를 주니까 자 250 여기 250이라고 있으니까 250분의 1초를 줬을 때 250분의 1초니까 어때요? 셔터 스피드가 착각 그러겠죠? 네? 착각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만약에 60분의 1초나 30분의 1초를 줬어. 찰칵 이러겠죠. 더 내려갔어. 철컥. 그리고 등대 깜깜 밤중에 등대 가서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어때요?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거기는 아래로. 철 한참 있다가 컥해. 자, 카메라를 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다리 트로피드를 놓고 카메라를 놓고 릴리스로 셔터를 누르면 얘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가지고 철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5초를 줬으면 15초 후에 컥 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깜깜 밤중에 사진 촬영할 때는 꼭 여러분의 트로피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카메라 다리를. 그리고 셔터 이 스피드 이것도 있고, 그게 아니면 뭐 눌러놓고 딱 손 띄고 기다려야. 철 할 때는 조리개가 떼요. 팍 열렸겠죠. 빛을 확 받아들이는 게 15초 동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철 했는데 1, 2, 3, 4 해가지고 15초 딱 가니까 컥 하고 열렸다가 닫힌 거예요. 자, 그러니까 깜깜한 속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는데 사진을 보니까 깨끗하게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셔터 스피드도 똑같이 적게 주니까 어때요?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는 게 125초야. 네?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121이나 저기에 보면은 250분의 1초. 우리가 중간을 갖다가 여기로 봐요. 125분의 1초. 자, 근데 계곡물을 가가지고 이렇게 흐르는 것을 쫙 보고 125분의 1초로 보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나 재로 보나 똑같아요. 그런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냥 우리가 카메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찍으면 달라져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자, 한 단계 밑으로 내려봤어. 그랬더니 몇 초가 됐어요? 60분의 1초가 되죠. 60분의 1초. 자, 빛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 셔터 스피드가 30분의 1초로 내려가요. 빛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죠? 자, 15분의 1초로 갔어요. 그래 놓고 찍어보니까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오느냐. 여기서는 정상이었던 저기가 60분의 1초로 찍었을 때는 꼭 물이 뭐라고 할까 그냥 이렇게 흐르면서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여기는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30분의 1초 찍었을 때는 무슨 결과가 나왔나 또 보니까 거품처럼 약간 이렇게 하얗게 변해요. 그 다음에 15분의 1초로 했더니 굉장히 빠른 유속이 빠른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우유빛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그냥 초미세분자처럼 뽀얗게 변해버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사진에 이렇게 폭포 같은 거나 분수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사진이 어떤 사진은 뽀얗게 물이 흘러가는 게 막 아예 우유처럼 뽀얗게 흘러가는 게 있고 그냥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게 있고 종류가 그렇게 다를 거예요. 자, 15분의 1초를 줬을 때는 뽀얗게 변해가지고 찍었어요. 근데 125, 250 올라가니까 어때요? 그냥 물 똑같이 나와요. 자, 분수가 분출이 되는데 이렇게 분수가 나오죠. 근데 초를 많이 주고 딱 찍었더니 물방울이 점점 이렇게 그대로 나오더라.
이런 사진 봤죠? 물방울이 툭툭툭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는 거. 근데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내려가서 찍으니까 어때요? 뿌옇게 완전히 우윳빛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미세한 입자로 변한 거죠. 이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진짜 그런가? 나도 한번 찍어봐야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찍어봐야지. 절대 안 찍어보면 이게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좀 진짜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적어놨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몰랐기 때문에 그걸 못한 것뿐이야. 그래서 사진을 배우는 이유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대로 해보니까 오 진짜 되네. 그래서 조금 이게 사진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짬밥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자, 오늘이나 뭐 일요일날 요즘 저 비샵 쪽으로 나가면 시에라 마운틴에 이제 눈이 와가지고 산 위쪽에는 쫙 이렇게 여기 사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산 위에 하얗게 뭐 여기 어디도 뭐 눈이 왔던데, 눈이 오면 이런 데 가면은 아치가 있어요. 아치에다가 얘를 갖다가 넣고 아치를 통과시켜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 사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냥 요만한 거 하나 이렇게 붙여놓지 말고 돈을 좀 들여서 전문 사진관 같은 데 가가지고 딱 좀 크게 뭐 16으로 빼던 뭐 그 이상으로 빼던 그건 여러분의 이제 저건 자유인데,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크게 빼가지고 갖다 여러분 거실이나 아니면 침대에서 들어놓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데 걸어놓고 가만히 봐봐요. 느낌이 달라요. 그게 그러다 보면 한 번가 두 번가 하다 보면 이제 자주 그렇게 출사를 하게 돼요. 그때에 여러분이 아 이걸 내가 하기 잘했어. 정신건강에도 이게 사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운동도 되고 걸어다녀야 되니까 찍으려면.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에도 좋고 또 지인이나 연인이나 가족이나 얘기를 하면서 가족끼리 이렇게 화목한 그런 저것도 되고 하니까 집 장롱 속에 있는 카메라를 다 꺼내가지고 잘 닦아서 예전 카메라가 됐건 지금 카메라가 됐건 찍어서, 아니면 핸드폰을 들고 가서 찍던 그렇게 해가지고 찍는 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정신건강에 좋으니까 사진 찍어라. 그리고 이 도시에서 막 그냥 살다가 밖에 나가면 쭉 여기서 1시간만 떨어진 곳만 가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밤데이 같은 데 가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뭐 케이블카 타려면 좀 힘은 들어요. 막 기다려야 되고 그거 타려고 줄 서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애들을 데리고 딱 케이블카 위에 딱 도착을 하면 거기엔 다 눈이 와가지고 막 이마직석 쌓여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뭐 가지고 가야 돼요? 다 준비를 해가지고 모자도 쓰고 장갑도 끼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특히 눈썰매 탈 수 있는 것을 구비를 해 가야 되겠죠. 없는 사람은 하다못해 강아지 마대 그 비닐백 큰 거 아니면 쓰레기백 그런 거라도 가져가 가지고 딱 하고 언덕에서 애들하고 놀다 오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특히 아들들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고 해서 사진이 여러분 정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자, 노출의 조합은 빛이 강하고 맑은 날은 빛을 양을 적게 주는 거고, 빛이 약한 흐린 날 저녁에는 어때요? 빛이 많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정해서 찍는 게 사진이다. 노출의 종류는 가장 잘 맞는, 여러분들이 딱 맞춰가지고 찍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적정 노출이라고 한다. 적정 노출. 그리고 빛의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얗게 찍어져 가지고 빛이 날아갈 정도는 과다 노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게 사진 용어들이에요. 지금 아까 계속 나오는 거, 뭐 노이즈, 적정 노출, 과다 노출, 노출 부족, 이게 사진 용어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진에 대해서 뭐 동호회나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자동적으로 그런 얘기, 이거 심도가 깊네. 딱 깊네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조리개를 갖다가 재가지고 찍었구나. 딱 사진을 보면 대충 이제 노출이 이거 너무 많이 줘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날아갔네. 심도가 깊다, 낮다, 이런 것을 여러분도 알아요. 사진 딱 보면 가로등을 찍었는데 가로등의 빛이 쫙쫙 이렇게 빛나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해봐요. 가로등을 쳐다보고 눈을 갖다가 큰 눈을 갖다가 싹 이렇게 줄여봐요. 빛이 쫙쫙 갈라져요. 그죠? 근데 눈을 갖다가 크게 뜨면 빛이 뽀샤시하게 변하죠. 네, 그 차이예요. 이게 조리개가 여러분 눈하고 동공하고 똑같다. 여러분도 빛을 갖다가 가로등을 갖다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쳐다보면 빛이 쫙쫙쫙쫙 갈라지고, 크게 뜨면 뽀샤시해지고, 그 차이예요. 자, 우리가 맑은 날에는 250에 11의 노출이 필요하고, 흐린 날에는 60에서 8, 그리고 실내에서는 80에 5.6 이런 정도, 그렇게 설정을 하면 되는데, 이걸 가서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의 감각이 떨어져서 연습을 안 해서 그게 빨리빨리 안 되면, 저기에서 지금 시상식을 하고 있어. 내 조카가 아니면 누가. 근데 이것을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돼? 벌써 끝나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걸 집에서 만지고 해보면 이게 금방 손이 가야 그냥 자동으로 반응을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면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찍어보고 이게 이거야 하고 딱 알고 어디가 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가지고 찍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카메라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자꾸 만지고 닦아주고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습관이 들어요. 자,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의 이제 변화는, 조리개를 한 스텝씩, 셔터 스피드를 한 스텝씩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 적정 노출이 되는 그런 걸로 보상이 된다. 그러니까 해보시면 돼요. 네. 이제 이것은 이제 대충 지금 기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뒤쪽에 가면 다시 등가 노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노출의 조합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겠어요. 노출, 익스포스, 아퍼추어, 조리개,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이건 3대기 때문에 이것은 무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꿰야 되고, 여기에 대한 노출표는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등교하시면 그걸 주겠어요. 아니면은 앞에 계신 분한테 달라고 해도 되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노출 방식이라고 있는데, 노출 방식은 뭐예요?
카메라에 보면은 어느 카메라고 똑딱이 카메라도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동그란 해가지고 제가 동그랗다고 보면 여러분이 모르겠죠. 카메라의 위에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위에서 쳐다보면 이쪽에는 보통 한쪽에는 뭐가 있죠? 셔터가 있어요. 셔터 누르면 찍히는 거. 근데 반대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노출 방식이에요. 노출 방식. 회사마다 이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틀으면 돌아가요. 자, 여기에서 P라는 게 있어요. P. 자, 여기에 이제 뭐 P도 있고 A도 있고 T도 있고 한데 뭐 딴 것도 있고 크리에이티브 존도 여기에 있어요. 이제 뭐 그 나중에 이제 점점 설명을 해줄게. 일단 P가 있고 그 다음에 AV가 있어요. AV. 그 다음에 TV가 있어요. 자, 우선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스타일인데 그 다음에 M이 있어요. M. 그 다음에 어떤 거 보면 발브라고 있어요. 발브. 우리가 비샷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얘기 들어봤죠. 비샷다는 언제 쓰는 거죠? 밤에 쓰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발브라고 하는데 야간 촬영 뭐 깜깜한 데 가서 찍을 때 발브 노출을 줘가지고 찍는 건데, 자, 우선 P가 뭘까요? P 하니까 뭐 화장실 오줌 싸러 간다?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 모드의 약자 P예요. P. 여기는 완전 자동 방식으로 해가지고 인물, 풍경, 불빛, 불꽃놀이, 클로즈업, 스트로브 촬영 또 하나 나오는데, 스트로브 촬영이라는 것은 프레시 촬영. 여기에 아이콘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이제 이걸 돌려가지고, 자, 프로그램 방식은 일단은 P가 뭐냐? 여러분들의 카메라의 그 제조사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요. 이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 밝기만 조정을 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넣어주자 해가지고 카메라 속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어줬어. 프로그램을 딱 넣어주고, 이 사람은 조그 다이얼 좌우로 이렇게 돌리는 게 있는데, 그걸 돌려보니까 밝기가 좌우로 조정이 돼요. 어둡고 밝고. 그리고 딱 눌러가지고 초점만 맞춰가지고 그냥 누르면 돼. 자, 얼마나 편해. 이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P 방식에다 딱 맞춰가지고 프로그램 찍었더니 사진이 잘 나오네. 의외로. 자, 왜 잘 나올까? 딴 걸로 맞추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이 속에서 다 지가 맞춰져 있어요. 최상태의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찍기 쉽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찍어지게 제조사에서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유저는 어떻게 찍냐? 단지 조그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밝기만 내가 조정하면 돼. 밝기. 자, 밝기는 어떻게? 카메라 여기로 구멍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아래로 돌렸더니 여기에 있는 화살표가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죠. 어두워졌어. 그럼 반대로 또 쭉 돌렸더니 위로 올라가지면서 한 스텝씩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밝고 밝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 중간에다 딱 놓고 찍었더니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여기가 딱 중간에. 항상 여기다만 맞춰가지고 그냥 그냥 셔터만 누르면 돼. 셔터만 살짝 반 셔터 눌러가지고 맞으면 찰칵 누르고 했는데 사진들이 의외로 무지 잘 나왔다. 왜? 제조사에서 캐논이 됐건 나이콘이 됐건 이 매뉴팩처에서 프로그램을 딱 해가지고 넣어줬어요. 여기가. 너는 제가 밝기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찍히고 어둡게 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찍어라 하고 프로그램을 넣어주고 가운데 요거만 맞춰가지고 초점만 딱 잡아주면 자동으로 너는 찍어라. 편하잖아. 그죠? 무지 편하게 P모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사진을 딱 카메라를 사면 어때요? 아우, 누구한테 이거 자랑도 좀 해야 되겠는데 참, 꼭 이런 거 살 때는 집에 안 온다? 안 오지. 걔도 바쁜데. 근데 이제 자랑을 해야 되잖아. 카메라 어디다 놓고 가요? 야, 사진 찍어줄게. 어디 만나자 해가지고 갔는데 보통 파란 색깔 오로에다가 놓고 찍어요. 보통 우리가. 사진이 잘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이 자동은. 자동이 잘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카메라하고 딱 가지고 와. 우리 집을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니, 이 비싸게 준 3,000불이나 주고 비싸게 준 카메라인데 왜 이게 자동에다 놓고 다 맞춰가지고 찍었는데 왜 이게 사진이 이렇게 시커멓고 밝고 이게 잘 안 나오냐고. 얘는 그냥 전 자동이라는 얘기지 프로그램 모드만 또 못해요 사실. 근데 이 자동 오토에다 놓고 이 준형 카메라들을 쓴다? 그건 난센스예요. 자, 우리가 그냥 프로가 됐건 준프로가 됐건 이 카메라들은 뭐예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매뉴얼 자기가 직접 맞춰서 매뉴얼로 찍든지 요 노출 방식에 의해서 찍는 거지 그냥 자동에다 놓고 찍으려고 이 카메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자동에다 놓고 찍으려고 하면 지금 우리 가지고 맨날 손 아니면 주머니나 넣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찍지 왜 이게 필요하냐고 도대체. 이걸로 찍을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가 무겁잖아. 폼사로 그건 아니라는 거지. 항상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찍어주면 편하고 쉬워요. 자, 이걸로 찍는 이유는 내 취미생활 아니면 전문가의 길, 나는 작품성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다. 핸드폰은 그만큼 뭐 요즘은 옵션도 꽤 있지만은 그만한 사진도 안 나오고 잘 찍히게 최적화되어 있는 사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찍는 사람 못 찍는 사람 뭐 찍어봐야 다 잘 나와. 다 똑같이. 이 사람 카메라로 여기서 찍었나 이 사람 핸드폰으로 찍으나 거의 똑같이 잘 나온다. 단 이제 사람마다
가진 생각, 창의적인 생각과 아닌 사람이 똑같이 찍는데 이 사람은 잘 나와. 이 사람은 안 나와. 안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똥손이라고 하죠. 바로 그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어떻게 배운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자꾸 구도라도 맞추려고 하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대충 맞춰놓고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눌러 제끼니 뭘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찍겠느냐고.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그 저거를 가지고 찍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찍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를 사면 오류에다 놓고 찍는 게 아니고 항상 P모드에다 놓고 사진을 찍어야 그래도 잘 나온다. 왜? 제조사에서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가지고 나는 밝기 요런 것만 간단한 것만 조작을 할 수 있게 찍기 때문에 못 찍는 사람 그냥 막 가지고 가서 찍을 때 P모드로 놓고 항상 찍으면 훨씬 사진이 잘 나온다. 자, 한 가지 배웠어요 오늘. P모드. 자, 그 다음에 이제 AV. AV는 뭐예요? 조리개 우선. 우리가 뭐 할 때 야 네가 우리 대표해 아니면 네가 우선해 대표를 뽑잖아요. 자, 이 카메라도 지금 A모드나 AV모드 이게 각 회사마다 틀린데 A로 돼 있는 것도 있고 AV도 돼 있고 그래요. 자, AV에다 놨다. 그럼 뭐라고요? 조리개 우선 방식이에요. 조리개. 이 돌리는 조리개. 열어줄 것인지 닫아줄 것인지 그게 최우선이다. 셔터 스피드가 우선이 아니고 조리개 우선이다. 자, 조리개 우선은 뭐가 이득이죠? 빛을 들여오고 나가는 것을 차단 효과죠. 조리개를 줄였다가 넓혔다 하는 그런 쪽에 찍을 때에는 AV에다가 딱 맞춰놓고 찍는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웃포커싱을 하려면 인물은 놔두고 뒤쪽 배경을 날릴 때 열어야 되겠죠? 확 열어가지고 어느 정도 열어주면 뒷배경이 싹 죽어요. 그럴 때 우리가 AV 모드를 쓴다. 여기서 AV 모드. 오케이? 자, AV 모드까지 이제 나왔어요. 자, AV 모드는 조리개 우선 방식이다. 나이콘은 여러분 뭐 카메라가 나이콘이다 하면 A로 돼 있어요. 소니도 A로 돼 있어요. 캐논은 AV로 됐어요. 그러니까 제조사마다 표기가 다릅지만은 똑같은 얘기다. 예. 자, 이 방식은 사용자 유저가 설정한 조리개 값에 따라서 셔터 속도가 자동으로 바뀐다. 여러분은 그냥 요거만 맞추면 돼. 자동으로 셔터 모드가 바뀌는 모드며 ISO 감독, 필름의 감독, 그리고 플래시는 여러분이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네. 자, 조리개 값은 사진 밝기 외에 피사계 심도. 왜 피사계 심도가 나와요? 조리개를 갖다 확 열었더니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뽀샤시한 사진이 나오니까 피사계 심도가 얕아지고, 또 반대로 조리개 우선이니까 쪼이니까 사진이 굉장히 선명한 사진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어울린다? 사진은 정물 사진, 그 다음에 교회 같은데 아니면 세미나 같은데 단체 사진, 그런 사진을 찍을 때
정물 사진이나 단체 사진을 찍을 때 AV 모드가 굉장히 좋다. 그 얘기예요. 저 오늘 강의를 들었더니 저 얘기가 저 노출 모드가 저런 거였었구나. 왜? 여러분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여러분이 카메라를 샀을 때 카메라 새 것에만 이렇게 관심을 쏠려가지고 매뉴얼을 안 봤기 때문에. 매뉴얼에 보면 지금 이게 다 있어요. 근데 귀찮걸랑 그냥 찍는 것만 생각하고 너 빨리 와봐, 이거 새로 샀으니까 한번 찍어줄게. 아들 너 거기 서 해가지고 뭐 찍기도 하고, 마누라 여기 서봐 해가지고 찍다 보니까 매뉴얼은 볼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사진이 안 들지. 그걸 봐가지고 이걸 알았다면 결혼식 단체 사진 핸드폰으로 찍을 게 아니고 이거 가져가가지고 AV 모드에다 놓고 딱 찍으니까 정물 사진이나 이런 거 잘 나오더라. 이제 아시겠죠? 뭐 교회에서 찍어달라고 하는데 나 사진 못 찍어요. 빼지 말고 AV에다 놓고 가서 찍어라. 네. 자, 세 번째 TV. 말 그대로 T가 들어갔으니까 타임 셔터 우선 방식. 자, 나이콘의 경우는 이게 셔터기 때문에 S로 표기가 되어 있다. T가 아니고 S 셔터. 네. 캐논의 경우는 TV 타임 밸류. 그래서 타임 밸류, TV가 타임 밸류. 니콘의 경우는 S 셔터, 첫 약자 S로 해가지고 표기되어 있고, 유저나 사용자가 셔터 속도를 조절을 했어요. 이번에는 조리개가 자동으로 맞춰져. 이게 조리개가 딱딱 지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자동으로 맞춰져요. 자, 아까는 AV를 하니까 어때요? 셔터가 자동으로 맞춰졌는데 이번에는 셔터를 맞추니까 조리개가 자동으로 맞춰졌네. 좀 전에 이 앞전에 얘기했지. 서로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얼바이만 가면 되니까 목적지는 똑같아진다. 자, 얘를 하니까 얘가 조리개가 맞춰지고, 조리개를 하니까 셔터가 자동으로 맞춰지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등간호출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등간호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사진 하면 이거 계속 나와 이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등간호출이. 그걸 모르면 사진 절대 못 찍어요. 자, 여기도 타임 밸류에다 놓고 딱 찍으니까 셔터 스피드를 딱 움직이니까 조리개 값이 자동 오로로 해서 딱 맞춰지고, 또 ISO와 플래시는 수동으로 해서 내가 만질 수 있고, 셔터 속도는 사진을 밝기 외에 피사체의 역동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찍는다? 타임 밸류는 스포츠 사진, 물이 싹 흐르는 걸 멋있는 조약돌이 있어가지고 그 물 흐름을 갖다가 표현하고자 할 때, 폭포 아니면 분수 이런 데서 찍을 때에는 TV 셔터 우선 방식을 우리가 쓴다. 그리고 빨리 움직이는 자동차 아니면은 동물들 이런 거 찍을 때는 항상 우리가 뭘 쓴다? TV를 쓴다. 타임 밸류. 이제 이해가 가시죠? 굉장히 쉽죠? 사진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어렵게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다. 자, 오늘은 여기 모두까지 하고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 하니까 끝나고 다음에 또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죠. 자, 다음에는 M모드. M모드는 뭘까요? 매뉴얼 모드. 자, 매뉴얼 모드는 노출과 조리개 뭐 셔터 여러분이 맞출 수가 있는 그런 그렇다고 해서 M모드는 저 프로페셔널들만 쓰는 절대 아니에요. 프로페셔널들도 TV 모드나 T 모드 타임 밸류나 저기 AV나 많이 써요. 꼭 요것만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P도 쓰고. 왜 M 모드가 프로페셔널들이 많이 쓴다고 생각해요? 그렇진 않아요. 간혹가다 이제 내가 꼭 필요하면 내가 맞춰가지고 쓸 때 M 모드에다가 놓고 이제 쓰는 거지. 이걸 전문적으로 쓴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편견이에요, 이건. 자, M 모드는 완전 수동 모드다. 여러분이 노출이나 피사체의 움직임, 피사계 심도 이런 것을 모두 고려를 해가지고 속도, 조리개, 감도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사진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익숙치가 않는데 금방 익숙해져요. 네. 자, 야경이나 불을 이렇게 어둡게 킨 그런 깜깜한 실내에서도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삼각대를 꼭 지참을 해야 된다. 삼각대 스트로브. 다리가 없으면 찍을 수가 없다. 자, 눈이 지나치게 이제 많이 와가지고 원하는 밝기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면 굉장히 빛이 어때요? 굉장히 밝겠죠. 밝을 때는 빛을 낮춰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M모드에다 놓고 뭐 요즘 산에 눈이 오고 빅베어나 마운틴 아이 같은데 애들 데리고 가서 눈 썰매 타고 거기 스키 타러 가시는 분들, 특히 유타 같은데 그런데 가시면은 스키를 타러 가는데 눈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는 M모드에다 놓고 원하는 밝기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왜? 밝으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찍을 수가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PASM 모드 외에도 기종에 따라서 야경, 인물, 스포츠, 정물 상황에 맞춰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한쪽 사이드에 이제 사람, 스포츠 뭐 해가지고 크리에이티브 존 해가지고 한쪽에 그림이 있어요.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쉽게 찍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이얼에 보면 그림으로 돼 있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맞춰가지고 크리에이티브 존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상황에 맞춰서 촬영할 수 있는 모드가 있다. 보급형 DSLR에는 이런 촬영 모드가 많은데 초보자를 위해서 한 배려다. 이게 그냥 뭐 전문가들 뭐 거의 안 쓰니까. 근데 초보자들을 위해 가지고 거기다 맞춰 쓰라고 해가지고 딱 있는데 스마트 자동 모드 해가지고 이 탑재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아예 쉽게 그런 전문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카메라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꼭 그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사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예. 자, 지금까지 이제 노출 방식을 이제 했는데 어때요? 이제 어느 정도 이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분들도
저것을 알았으니까 나도 어느 정도는 찍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집에서 장롱에서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닦는 연습부터 해요. 카메라를 닦아야지 일단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모셔놨던 장롱에서 아니면 서랍 속에서 카메라를 한번 닦아봐요. 그게 시작하는 길이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진들을 이제 찍어보니까 어때요? TV 모드, T 모드에다 놓고 찍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고, 뭐 거미도 접사해서 찍어보고, 이렇게 해서 찍어보면 된다. 자, 적정 노출을 위한 측광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다분할 측광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집중식 측광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스팟 측광이 있고, 이렇게 측광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분할 측광은 오토포커스 카메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측광이에요. AF, 오토포커스. 자, 노출의 자동화로 어떤 조건이든 최적의 노출을 설정을 하고 스냅 사진이나 움직이는 물체 촬영이나 등에 굉장히 편리하다. 다분할 측광이. 자, 중앙 집중식 평균 측광은 중요한 피사체는 가운데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측광 시 중앙의 감도를 강하게 하는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스팟 측광은 화면 중앙에 3에서 5%를 측광해. 그래가지고 컨트라스트가 색감이 밝고 낮은 그런 게 컨트라스트가 높은 조건에도 정확하게 노출을 측광한다. 그게 뭐냐? 이 렌즈로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렌즈가 이렇게 둥글죠? 둥근데 여기에 점이 하나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가운데 이 점을 갖다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크겠죠? 이걸 확대한 거니까 크게 만든 거예요. 그냥 그린 거예요. 여기에도 어떤 카메라는 이 동그란 부분이 아니고 네모진 걸로 돼 있어요. 캐논은 네모진 걸로 돼 있고 어느 것은 둥근색으로 해가지고 옛날 기계식 카메라는 여기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스냅 사진 지금 우리가 이제 화면 중앙에 3에서 5%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마지. 자, 여기를 보면 이 가운데 이 동그라는 부분을 지금 네모지게도 돼 있는데 어떤 것은 둥근 게 있고 요 그림이 이렇게 달라져요. 스팟 부분이. 지금 그 스팟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측광 방법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이렇게 뷰파인더 속으로 해서 이렇게 화면을 볼 때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찍히느냐 자동에다 놓고 찍으면 뷰파인더의 네모진 부분이 점선 부분으로 여기도 반짝 여기도 반짝 여기도 반짝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초점이 있는데도 지가 찾아다니면서 맞추는 자동 노출 측광 방법이 있는가 하면 스팟 측광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거의다가 이 스팟 측광을 많이 써요. 하나짜리. 지금 초보자들은 다분할 측광을 많이 써요. 이렇게 반짝반짝 여기서 맞추고
딱 처음 셔터 반셔터 누르면 지가 탁탁탁탁 맞춰지는데 거의 이런 스타일로 많이 써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만 이거 다 없이고 한 개만 점만 하나 가지고 찍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점 하나로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피사체는 가운데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측광시 중앙의 감도를 강하게, 그게 중앙 집중식이다. 이게 가운데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자, 스팟 측광에 활용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화면 내의 좁은 범위만을 측광한다. 굉장히 촬영자가 의도한 대로 노출을 맞출 수가 있다. 여기다 찍으면 여기가 맞춰지고, 이렇게 찍으면 전체가 이렇게 환해지고, 사진 틀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출을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쪽에다 맞추면 밝아질 수 있고, 어두운 쪽으로 하면 어두워지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노출 보정. 자, 노출 보정은 조리개와 셔터 속도 중의 하나를 촬영자 내 임의로 하나를 변경하는 거예요. 수동 노출 모드. 그 다음에 셔터 속도와 조리개는 내장된 그 카메라에 내장된 노출계와 무관하게 조절이 된다. 그리고 보정 다이얼. 보정 다이얼은 필름에 현재 측정된 빛보다 적은 양의 빛을 주려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것은 보정 다이얼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조그 다이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돌리는, 이쪽으로 돌렸다 이쪽으로 돌렸다는 그 톱니처럼 생긴 게 있는데,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주면은 어두워지고, 그 말하면 잔소리 아니야? 플러스 값을 사용하면 밝아진다. 그 얘기예요. 이건 보정 다이얼은 누구도 다 그건 알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P모드 상태에서 프로그램으로 할 때 조그 다이얼을 돌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를 해가지고 밝기는 조정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인물 사진의 경우 뽀샤시한 얼굴색을 얻으려면 플러스 0.5에서 플러스 1. 자, 플러스면 어떻게 하라고? 더 밝게 놓으라는 거예요. 약간. 풍경 사진에는 좀 진한 그죠?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풍경 사진에는 컨트라스트가 색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진을 원할 때는 평균 제로보다 0.5를 떨어뜨려라. 약간 어둡게. 그러면 마이너스로 줘가지고 한 스텝을 내리면 되잖아. 그러면은 색감이 좋아지니까 훨씬 좋아 보이죠. 자, 여기에서도 지금 한 밝은 것보다도 한 스텝 적으니까 어때요? 꽃이 훨씬 진하게 보이지. 한 스텝을 낮춘 거예요. 그 대신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약간 한 스텝을 높여가지고 찍어라. 그 얘기야, 이게. 이 얘기가.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노출 보정까지 했어요. 다음 시간은 오토 브라켓팅, AEB 오토 브라켓팅을 설명을 하고 이제 넘어가겠어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카메라에 거의
이 오토 브라켓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셔터를 누름으로써 자 이렇게 세 가지 사진이 나온다는 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일단은 사진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저것도 있고 해서 좋은 사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찍어가지고 작품 사진도 많이 찍고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하여튼 열심히 배우고, 그러고 나서 사진에 대해서 또 논할 수 있다면 논하고, 서로가 이렇게 정보도 교류 같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열심히 한번 배워보시고 나중에 또 따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